홍대부고 영어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영어 시험 홍대부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런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홍대부고에서 영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면 범위는 교과서에 있는 두세 개 과랑 그리고 모의고사가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양으로만 따지면 사실 홍대부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일반고에서 출제하는 정도로 시험 범위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의고사가 조금 독특한 게 대체적으로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가장 최신 모의고사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면 3월 26일에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보게 될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최신 기출 시험을 시험 범위로 선정을 하는데, 홍대부고는 조금 독특하게 한 달 정도 이제 학교 다니고 나서 3월 말 때쯤에 갑자기 예전 기출을 시험 범위로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시는 쪽으로 시험 범위를 설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혹은 2021년 모의고사 1개를 시험 범위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설정을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홍대부고에서 영어 유형이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녹색 부분이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붉은 부분이 서술형이에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객관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홍대부고는 영어 시험 문제가 25개로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개수가. 그 중에서도 서술형의 개수가 2개라서 서술형이 굉장히 개수가 적은 편이에요. 객관식 보시면 지금 객관식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어법, 어휘, 그리고 내용 이해 이렇게 되는데, 내용 이해 안에서도 유형이 조금 나뉘게 돼요. 이게 다 지금 제가 분류를 해서 써놔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유형 안에서 다 똑같이 출제가 돼서 홍대부고 친구들이 영어 시험지를 봤을 때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다, 이런 문제는 객관식에서는 없어요. 모의고사랑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홍대부고에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이 내용 이해, 지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추론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실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빈칸 추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스타일로 빈칸을 뚫어 놓으시고, 사실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대체적이죠. 그런데 홍대부고는 거기에서 조금 더 꼬아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말을 추론해서 고르라고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추론해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고르라는 식으로 추론 문제를 되게 많이 내세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내신 시험에서 추론 문제를 그렇게 많이 내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홍대부고는 실제 2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안에서 7문제가 다 추론 문제였어요, 이런 스타일에.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 지문의 내용을 그냥 겉핥기식으로 암기만 해서는 고득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용 자체, 지문에 있는 정보 자체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지문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아리송한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변별력이 조금 객관식에서 좀 홍대부고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객관식에서 홍대부고 시험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영어 선지가 많아요.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 선지가 영어죠. 그래서 홍대부고는 시험이 문제 숫자는 적은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알찹니다. 추론 문제도 많고 영어 선지. 영어 선지가 어려운 부분이, 영어 선지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처음 보게 되는 영어 문장들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해석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해를 해야 돼서 두 개 다 객관식의 난이도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대부고는 영어 시험 문제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닌데 특징적인 부분이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적은 것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아주 적은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객관식에서 조금 아이들이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또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객관식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항상 어법 문제예요. 근데 어법 문제를 아이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이렇게 모두 고르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에서 E까지 어법상 틀린 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셔서 사실상 모두 고르기 문제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A에서 E까지 살펴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법 지식의 확신을 가지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만 이게 지금 보시면 배점도 높거든요. 4.1점이라서 일반적인 서답형보다도 배점이 0.1점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잘 정답을 맞춰줘야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문법을 공부를 할 때 기초 개념을 좀 빈틈없이 촘촘히 공부를 해둬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A에서 E까지 보게 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영문법 지식이 아주 심한 문법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학교 수준의 정도만 알고 있어도, 중학교 영문법 정도만 알고 있어도 풀 수는 있는데 이게 답의 개수를 물어보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답이 1개나 4개도 덜어 출제가 되는 편인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좀 2개나 3개 고르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으로 괜히 많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평상시에 준비를 해둬야 대비가 될 수 있는 좀 객관식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근데 객관식에서 오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답형만 못해요. 서답형이 가장 오답률이 높거든요. 근데 홍대국어는 특히 더 서답형이 굉장히 강력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보시면 서술형이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돼요. 2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이유가 이 2문제가 다 영장 문제로 나옵니다. 통으로 문장을 영어로 써내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지금 답까지 가져와서 실제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단어를 주시는데 이걸 원형으로 주시고 어법에 맞게끔 그걸 형태를 변형을 해서 이 문장을 통으로 써내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런 문제가 딱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되게 강력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대국어는 100점이 없는 영어 시험이 출제가 좀 덜어 되는 편이거든요. 그게 서답형 때문인데 아이들이 서답형을 왜 힘들어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감점 없이 모든 점수를 다 가져가려면 일단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as if 가정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as if 가정법 절 안에 있는 비동사를 이제 여기 were로 맞춰서 써줘야 한다는 어법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서 fields가 아니라 field로 떨어져야 되고 despite이 전치사니까 뒤에 have를 쓰려면 ing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써줘야 하는 것까지 어법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not이나 never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little이라는 단어 하나로도 표현할 수 있는 어법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해서 현재 시제니까 시제 현재로 맞춰주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이런 자잘자잘한 요소들을 다 놓치지 않고 캐치를 해내야 여기에서 감점 없이 점수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법이 4가지 종류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때 시험 범위에 교과서의 어법 파트에 나온 내용은 as if 가정법 하나입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나머지 3개는 본인이 이제 초, 중을 거치면서 쌓아왔던 영문법 지식으로 좀 채워내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특히나 남고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디테일한 요소들을 잘 놓치거든요. 수나 뭐 시제 이런 것들을 잘 놓쳐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 서답형을 다 맞추는 친구들이 전교에서 정말 없는 스타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답형에서 중요한 역량은 단어는 다 주시거든요. 원형으로 주셔서 그렇지 단어는 다 주시기 때문에 어휘가 어렵다기보다는 어법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어법에 맞춰서 형태를 변형을 해서 올바른 문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그렇고 서답형에서도 그렇고 조금 어법 때문에 홍대부고 친구들이 영어에서 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관식이랑 서답형, 홍대부고 영어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봤는데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전반적으로 뭐 추론 문제나 영어 선지가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객관식이 딱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서답형이 2문제밖에는 없지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홍대부고 영어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까다로운데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난도가 높은 거는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전교생 친구들이 다 어려워해서 100점이 배출이 안 될 정도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내신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홍대부고는 사실 80점대여도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조금 틀려줘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저는 영어 강사로서 조금 슬프기는 한데 남고 친구들이 숫함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에 반면에 영어는 좀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홍대부고 영어 내신은 경쟁이 그렇게 많이 치열한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문제가 어려운 만큼 조금 틀려도 등급을 따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난도가 높지만 원하는 등급을 얻는 것은 해볼만 한 게 바로 홍대부고 영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홍대부고 이제 배정되셨을 때 조금 뭔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다들 되게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5등급제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홍대부고 지금 친구들 내신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금 새로 입학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해볼 만하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왜냐면 제가 홍대부고 친구들이 입학하고 나면은 벌써부터 힘이 없어요. 첫 수업 때 만날 때부터 아이들이 그거 뭐 4명 안에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는 4명 정도, 3명, 4명 정도가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원하는 학교 떨어져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5등급제니까 아이들도 알 거잖아요. 좀 희망을 가지고 좀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자세로 조금 꼼꼼하게 지문 따지면서 하면 충분히 원하는 등급 얻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일단 강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저는 맨 처음에 시험을 먼저 보라고 시킵니다. 지난 수업 시간 때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한 다음에 당일에 진도 나갈 부분 나가고 엑시 퀴즈라는 걸 보는데 이게 좀 용어가 낯서실 수 있는데 시험인데 당일 진도 나간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의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머리에 내용을 집어넣게만 한다고 해서 머리에 내용이 정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진도 나간 부분을 지문의 내용이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서 맞아, 이 지문은 이런 주제였고 이런 내용이었지로 한국어로 머리에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는 시험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1회 수업에 오게 되면 나가게 되는 루트고 내신을 준비하는 2달 동안에는 일단 시험 전범위를 강의로 2회독을 할 거예요. 강의로 저랑 2번 전범위를 훑을 거고 그리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5회독이 되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 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강의로 저랑 처음으로 지문 1회독 하고요. 저는 아이들 수업 끝나고 나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필기 노트가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배포 자료로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자료들이 예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예, 제 필기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 진도 나가고 나면 제가 이렇게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필기 노트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필기한 거랑 비교를 해봐서 비어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서 오는 과제도 있고 해서 이걸로 이제 2회독을 한 다음에 다회독을 위한 워크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제 3회독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 아이들이 잊어버릴만 할 때쯤 강의에서 한 번 더 제가 포인트 위주로 다뤄주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복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시험 전 범위를 다 볼 거예요. 시험 전 범위를 다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5회독이 완성이 됩니다. 사실 그때그때 나가는 과제랑 클리닉이 또 따로 있고 수업 때 오게 되면 보는 리뷰 테스트가 또 있기 때문에 지문 자체에 노출되는 이제 횟수 같은 경우에는 5회독보다는 더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홍대국어는 추론 문제가 내용 이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서 그냥 한 번 보고 아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치우면 안 되고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이고 이 문장은 이 전체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내용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회독이 좀 중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의 1회독부터 다회독 워크북까지가 내신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전반부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강의 2회독부터 마지막 시험 전에 보는 파이널 복습까지가 전체 내신 준비하는 후반부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전반부, 후반부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교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교재 표지고 이제 저는 홍대국어 내신 시험만을 위한 자체 교재를 따로 쓰는데 이제 내신 자체 교재라고 하면 도대체 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 학습 자료 미리 보기에 4쪽, 5쪽, 6쪽이 다 교재거든요. 네. 이 표지를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쪽 보시면 제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수록을 하고 주제와 흐름, 내용이 머리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쓰는 란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서답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이것저것 기초 어법을 촘촘하게 메워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과서에 있는 어법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어법 중에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교재에 따로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문에 있는 단어랑 표현 제가 다 정리해서 넣어 놓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영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객관식에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내신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데 지문에 밑줄을 그어놓고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단어를 영어로 정의를 하는데 그 정의가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대비만 하면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대비를 안 하면 또 이런 데서 갑자기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영어 사전을 찾아야 되는 시간 소모가 좀 큰 준비 작업이라서 제가 미리 해서 교재에 다 실어 놓고요. 그리고 6쪽 보시면 제가 지문을 통째로 보면서 전체 내용의 흐름도 살피지만 문장 하나하나별로 해서 마이너한 정보들도 아이들이 하나씩 살피면서 볼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다룰 때 숲만 보다가 나무를 못 보거나 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보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내용 이해에 조금 오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양방향으로 다 좀 촘촘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도 교재가 다른데 전반부하고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일단 제가 여기에 실어놓은 예시는 전반부 교재예요. 전반부는 제가 다 알려주고 알려준 거 머리에 집어넣고 외우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후반부 학습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넣은 거를 좀 꺼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어 뜻이 없거나 영영 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어 단어가 비어있는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회독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다회독 워크북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 이거는 제가 7쪽에 조금 서술을 해놨어요. 네.
다회독 워크북은 이 안에 보면 지문 자체를 좀 숙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주간지 형태로 배부가 되는데 이것만 좀 잘 따라와도 지문을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파이널 리뷰는 좀 아이들이 휴대가 간편하도록 좀 글씨를 작게 해서 전 지문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용으로 전체를 총복습할 수 있는 용도로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홍대부고가 조금 추론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문제를 풀릴 때 그냥 마구잡이로 풀리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리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걸 다 알려주고 그걸 한꺼번에 다 흡수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흡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살짝 이 내용에 대해서 라이트하게 알려주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여유 생기면 더 집어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엑스퀴즈는 아까 그 수업 1회 루트 설명드릴 때 나왔던 건데 당일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퀴즈 예시도 제가 여기 학습자료 미리 보기에 넣어놨거든요. 8쪽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지문 나간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숙지가 목표인 시험이라서 주제랑 내용을 찾으라고 하고 한국어 선지로 냅니다. 그래서 딱 지문을 보자마자 이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지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서 그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9쪽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과제로 나가는 문제나 아니면 클리닉 때 와서 풀게 되는 문제가 될 건데, 이제 내용 이해를 넘어서 문장 하나하나에 쓰인 어휘와 어법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부고 전용이죠. 영어 선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는 영어 선지 많이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 리뷰 테스트. 왜냐면 수업 끝나고 엑스퀴즈 보고 과제하고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배우는 거니까 학습이 될 만큼 그래도 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라서 이게 가장 어려워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OX로 판단을 하게 시키고 있고,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해서 객관식에서 어법 모두 고르기에서 좀 촘촘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답형. 홍대부고는 서답형이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서답형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써보라고 하면 그 친구가 쓰면서 어디 어법 개념이 비어있고 어디에서 자주 실수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뷰 테스트에 꼭 서답형 문제를 하나씩 냅니다. 그래서 매주 서답형 하면서 매주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영작을 해보라고 한 다음에 아이들 답안지 쓴 거를 걷어서 보거든요. 그러면 보면 그 친구가 어떤 실수를 자주 하고 어떤 어법 개념이 비어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게 보이게 되면 그 친구는 기초어법 보완 클리닉 대상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어법이 홍대부고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이나 서답형에서는 어법이 포인트라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클리닉이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거 대략적으로 다 하는데 시험 본 결과랑 과제, 완성도 같은 거 문자로 결과 전송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초어법 보완 클리닉이 이거예요. 리뷰 테스트에서 아이들이 문장 쓴 거 보면 어느 정도 어법이 채워져 있고 어디가 빈틈이 있는지 보이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이 친구는 보완해야 될 클리닉에 와야겠다 하면 대상자가 돼서 와서 그날에는 어법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 밴드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자료들 다 여기에 업로드하고 있고요. 남학생들이 자료를 되게 잘 잊어버려요. 자료를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때마다 좀 접속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으로 24시간 질문할 수 있는 건 좀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3월 6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수업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게 되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학습량이 시험 범위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것을 주 1회로 주 1회만으로 소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 2회로 찢어서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